구분하시려면 남한테 한번 팔을 올려봐 달라. 잘 올라가면 회전근개 파열이고 이게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 오십견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인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하나를 좀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어깨 통증에서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 하나인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인데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부분이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와 오십견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부분에선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깨 중에서 어디가 아프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에서 연결되는 힘줄, 즉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에 대해서 파열이 일어난 것이고요. 오십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절막, 즉 회전근개가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대해서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두 부위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통증이 같습니다. 두 질환이 모두 다 염증에 기반한 질환이라는 것인데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서도 회전근개가 찢어지게 되면 찢어진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염증인자들이 내뿜게 됩니다. 그런 염증인자들이 물론 이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주변을 자극하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회전근개가 아픈 이유는 통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풍선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풍선이 약간 빵빵한 상태에서 안쪽에서 팔이 움직여야 되는데 풍선이 축 쭈그러들면 그 공간에서 팔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마찰도 일어나게 되고요. 기능에 대한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시작된다. 그 부분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명확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올려도 안 되고 남이 올려도 안 되면 오십견이다. 하지만 내가 올리면 안 되는데 남이 올려주면 어깨가 올라간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 오십견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진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신체 진찰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신체 진찰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가동 범위를 체크하고 그로 인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물론 1차적으로 관절막 자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다른 부위에서 염증이 시작되면서 그 염증이 오래 방치되면 팔을 잘 못 쓰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오십견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오십견이라고 하더라도 동반되는 질환을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음파라던가 MRI를 찍어서 정확히 봐야 되는 필요성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염증 컨트롤하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이라던가 스트레칭, 재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를 감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십견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10명 정도 있으면 그중에서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당뇨라던가 갑상선 질환이라던가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질환이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좀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염증 컨트롤을 하고 우리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인데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굳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 구조물들, 즉 회전근개도 다시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증 컨트롤을 한 다음에 빠르게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재활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어깨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라는 거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주변 근육이 약해서 회전근개에 과도한 로딩이 걸리게 된다면 그 회전근개 파열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 정도 아프고 났더니만 그 다음엔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팔을 올리라고 해보면 대부분 굳어서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팔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팔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드는 식으로 가동 범위를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십견 같은 경우 가만히 있어도 통증 자체는 좋아지지만 꼭 염증 치료를 빨리 하시고 그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깨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입니다.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스트레칭을 통해서 주변 근육을 잘 늘려주는 것이 어깨 질환을 방지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